원장님, 저 사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요. 76세 박명자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녀가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다고 같이 안 놀겠대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서요. 이제는 가족들이랑도 대화하기가 민망해요. 저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도 그래요. 80세 김동훈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가 심해서요. 아내가 따로 자자고 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제일 속상해요.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입냄새, 목에 칼칼함, 잦은 감기, 병원에 가면 약만 주고 약 먹으면 속이 쓰리고 이런저런 약 먹다 보면 한 달에 약값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남의 일이 아니죠. 저도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돈 한 푼 안 들고 약도 필요 없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38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경북 상주에 사시는 74세 이정숙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가을 할머니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절기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약 먹어도 소용없고. 이제는 병원 오는 것도 지쳤어요. 할머니는 가방 안에서 약봉지를 꺼내셨습니다. 항생제, 감기약, 진통제까지 약봉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밤에 입이 자주 마르세요? 그럼요, 자다가 물 마시러 몇 번씩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불편하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아침마다 그래요.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입안 환경이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목구멍까지 하고 가글해 보세요. 물은 미지근하게 하고 소금은 반 티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짜지 않게요. 그리고 입에 머금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서 하고 소리 내면서 30초 동안 가글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 꼭 다시 와주세요. 오늘은 약 안 드릴 테니 이 방법만 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 있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목이 아플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감기 기운도 싹 사라졌고요. 입안도 개운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속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입안의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안 관리를 단순한 위생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속 세균은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의대 시절 저희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김학생, 몸은 하나야. 입속 건강이 나빠지면 온몸이 다 아파진단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38년 동안 환자를 만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병원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병원에 오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오시지 않게 되셨습니다. 목의 통증도 사라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목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이 좋아지신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입속 건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목구멍까지 각을 해보세요. 약값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에는 경기 고양에 사시는 78세 최병찬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쉰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저요. 이제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일상생활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돼요. 10년째 만성 후두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최 어르신의 이야기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마르죠. 맞아요, 원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입속 환경이 나빠졌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입속 세균이 5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까지 증식한다는 사실. 그런데 밤이 되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그 수가 무려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만큼 어르신들은 더 쉽게 입속 세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도 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입안에 머금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아 소리 내며 30초 동안 가글하세요. 그리고 가글 후에는 최소 20분 동안 물이나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최 어르신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최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아내가 10년 만에 내 목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뒤 최 어르신은 병원 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혈압이 안정됐고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입속 건강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입속 세균이 줄어들면 전신 염증도 함께 줄어듭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돌아온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입속 세균이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1%, 치매 위험이 23%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안은 단순한 구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속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집안의 하수구가 막히면 악취가 온 집안에 퍼지듯 입속 세균도 그렇게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병찬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의 소금물 가글. 이 간단한 습관이 10년 넘게 고생하던 만성 후두염을 개선하고 목소리를 되찾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 수치를 낮춘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싼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목의 통증, 입냄새, 잦은 감기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아주 간단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 내며 30초간 가글하세요. 그리고 가글 후에는 최소 20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간단한 방법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안의 세균을 관리하면 목뿐 아니라 심장, 뇌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한다면 분명 여러분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4세 이영자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요. 양치도 잘하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다니는데도 입냄새가 심해요.
잇몸에서도 피가 자주 나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돼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심장이나 혈관 관련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검사는 안 해봤어요. 왜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게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심장병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연구 결과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1%, 치매 위험이 23%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입속 건강을 바꿔보셔야 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영자 할머니께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 내며 30초간 목구멍까지 닿게 가글하세요. 그리고 가글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영자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님, 입냄새가 줄었어요. 잇몸 피도 덜 나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크게 줄었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약을 드셨냐고 물을 정도였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바로 입속 세균이 줄어들어 생긴 변화예요. 입안에 세균을 줄이면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내려갑니다. 결국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심장,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입속은 우리 몸의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외부 세균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 번식이 더 쉬워집니다. 밤새 입이 마르고 텁텁한 건 세균이 번식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입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속 깊은 곳까지 세균을 없애려면 목구멍까지 닿는 소금물 가글이 필요합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그 뒤로도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친구들하고 모임도 나가고 대화할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싼 치약을 써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나요?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이 텁텁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입속 환경을 바꾸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 내며 30초간 가글하세요. 그리고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입속을 건강하게 바꿔주고 나아가 몸 전체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며 병을 일으키는 과정을 연구, 결과뿐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속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입냄새, 잇몸 출혈, 심지어 혈관 건강까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 이상 매일 아침과 저녁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이번에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 할머니는 노래 교실에 다니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지만 항상 목이 쉬고 통증이 있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노래 교실에서 노래 한 곡만 불러도 목이 다 아파요. 선생님이 저보고 성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노래할 때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고 수업 끝나면 목이 따끔거려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한 약이나 치료보다 입속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 2번 가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세요.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만 넣어 보세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생강즙을 넣으면 뭐가 좋은가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생강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소금물의 살균 효과와 생강의 항염 효과가 함께 작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최영순 할머니도 일주일 후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노래 교실 선생님이 이번에는 목소리가 맑다고 칭찬하셨어요. 노래할 때 목이 안 아프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로도 목의 통증과 염증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셨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 냄새가 안 없어져요. 대화할 때도 습관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하시고요. 이번에는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칼끝으로 한 번만 넣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베이킹소다요? 그걸 왜 넣어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소량만 넣으셔야 해요. 2주 후 박영호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손주들이요. 이제는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안 난다고 좋아해요. 자신감도 생겨서 다시 노인정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자신감을 되찾으신 모습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에 사시는 79세 정종필 할아버지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37년 동안 가을만 되면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매년 가을만 되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감기 걸리면 항상 기관지염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병원에 안 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소금물 가글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했더니 감기 기운이 올 때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초기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간단하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추가 재료들은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즙,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모두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정확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간단한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입안의 불편함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목 건강, 잇몸 건강, 나아가 면역력과 전신 염증 수치까지도 개선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는 결국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고개를 뒤로 젖혀 아 소리 내며 30초간 목구멍까지 닿도록 가글하세요. 그리고 가글 후에는 최소 20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생강즙,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를 상황에 맞게 한 방울씩 소량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량만 사용해야 하고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히 입안을 헹구는 것이 아닙니다. 입속 깊숙이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구멍까지 아 소리 내며 가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글 후 바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소금물이 만들어주는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20분 동안은 기다리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입속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됩니다. 입안의 세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